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 이제야말로 민주화의 봄은 오는가. 장기표는 전주교도소 청사지붕 위 조기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직감했다. 여기 이랬는데 딱 쳐다보니까 국기가 좀 내려와 있는 거야. 조기. 그래서 내가 바로 누가 죽였어? 야, 이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뭐 박정희 죽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 내가 딱 이런 거야. 아, 이거 정말 얼마나 내가요 이걸 나도 놀란 거야. 왜? 누가 죽었냐가 중요하거든. 박정희 죽었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유신 독재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감옥 안 장기표에게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특별히 박정희 정부부터 고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았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또 뭐 민주화 운동을 하더라도 내만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난 신앙을 했다고 말하잖아. 그 신앙을 왜 하느냐?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해탈을 위해서. 대통령의 죽음은 유신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 세력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일대 사건인 동시에 불안한 전국을 암시하는 신호였다. 이제 민주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굉장히 할 일은 남아있지. 그러니까 누가 죽였느냐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누가 죽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앞으로의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민주화에 굉장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건 감지하지. 하지만 권력 내부의 알력에 의해 터진 11.6 사태는 민주화 세력이 아닌 앞으로 권력을 쥘 무리에 의해 전국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 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한 요인이었다. 장기표는 12.6 사건 2달이 지난 12월 30일 시국사범으로선 가장 늦게 석방됐다. 하지만 이때는 불행하게도 신군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던, 봄이 봄 같지 않았던 춘내 불사춘 80년 서울의 봄은 이렇게 찾아왔다. 제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김제주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신군부와 정면으로 계엄철폐 또 전두환 물러가라 하는 이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금 신군부하고 만약 투쟁을 하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래서 투쟁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김대중 씨 쪽에서 투쟁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빌미를 준다. 탄압을 줍니다. 제야 세력의 구심이라 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조직국장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장기표는 답답했다. 어떻게 하든지 신군부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쟁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과 제야 민주화 세력은 양분돼 서로 탁상공론만 할 뿐이었다. 민주 세력의 양대 축인 김영삼과 김대중. 김대중은 장기표를 많이 아꼈다고 한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석방된 이후에는 DJ가 나한테 굉장히 잘했지. 이유는 내가 이제 제야 인사여서 유명했고 또 하나는 뭐 솔직히 내가 또 경상도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에다가 또 제야 인사에다가
내가 자기 편에 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서울에 보면 이제 정권으로는 많은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때라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은 어떤 경우에도 제야의 기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장기표는 김대중에게 절실한 심정으로 제안했다. 김대중이 제야에서 비켜서야 제야의 활발한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민주화가 돼야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김대중은 제야를 붙들고 있음으로써 민주화도 놓치고 대통령도 놓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장기표가 주장한 김대중의 국민연합 공동의장직 사임은 무의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제야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아무튼 정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전두환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했다.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 지금요 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전두환이가 지금 완사령관이 지금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해가지고 지금 12.11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탄압을 하는데 이걸 맞짱 서서 와서서 싸워야지 이랬는데 굉장히 학생들도 특히 김대중 씨 세력 쪽에서 계속 못하게 했습니다. 4월 들어 약간씩 움직이던 학생들이 5월 초에야 거리로 나서기 시작해 5월 10일부터는 서울 시내 주요 거리를 학생들의 시위대가 휩쓸 정도가 됐다. 이즈음 장기표는 국민연합의 조직국장으로서 국민대회 준비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국민연합은 5월 19일 정오를 기해 전국의 시도청 소재지에서 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 및 민주화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행동 강령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계엄군의 부당한 명령 거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동시다발 집회도 반대했다. 치열해진 학생 시위가 있던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결집해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순간이 절정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학생 시위는 그날까지였다. 군 투입 소문이 돌았고 유혈 사태를 우려한 학생 지도부의 자진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점에서 그날 모여가지고 해산을 하지 않고 전두환 물러가라고 만약 했다면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일어난 거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 1980년 5월 17일 마침내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쿠데타를 감행했다. 김대중과 수많은 인사를 구속하고 김영삼을 가택에 연금하면서 온갖 반민주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게 된 것이다. 장기표는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정희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그 많은 투쟁을 전개해왔고 그래서 마침내 독재자 박정희가 제거됐는데도 이것을 민주화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거꾸로 민주 세력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더욱 허탈했다. 더욱이 평생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가 민주화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개인적인 권력욕에 집착한 모습은 장기표에게 두고두고 상처로 남아있다.